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정주 기자가 이제 첫 보도하고 나서 뭐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냈고 여기에 이제 일가족들 IP가 2개가 있었고 뭐 일가족으로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안 썼는데 본인하고 동명이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적 조치 예고를 했어요. 네. 요 사안을 보고 있는 우리 이정주 기자의 평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 베네수엘라 진짜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기사가 못 치고 있어요. 네. 김병기 원내에서 왜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이 큰 기사에 물론 제가 제일 작은 기사인데 이혜원, 김병기, 트럼프 저희 3대 주적입니다. 네, 저희 가장 큰 기사를 묻힌 이 세 개인데 경쟁 상대들이 세네요. 너무 셉니다. 저도 이걸 키웠어야 되는데 이래서 백악관에다 게시판 만들어서 돌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수사기관 가시죠, 그러니까. 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자. 네, 아니 본인 안 했다며요. 억울하시잖아요. 수사기관 가세요. 수사기관 가서 깔끔하게 해결하면 돼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이제 수사 무죄, 앵무새처럼 그렇게 고발하겠다고 작년부터 제가 정병 선생 알 거예요. 11월에 그 당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유튜버들이 뭐 이제 극우 태극기 유튜버들 쓰고. 소위 말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네이버 CP사에서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제가 물었다고 생각한 거야. 천만에. 저는 취재를 해보고 나서 확신이 왔어요. 왜? 당시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유튜버들은 전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사무총장이 게시판 관할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하니까 총장님 이거 짤막하다. 그냥 내가 기사 써놨는데 세 글자 비워놨다. 아니다. 블랭크 비워놨다. 자 아니라고 하면 바로 써주겠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다는 말을 못해. 니는 왜 이렇게 짜잘한 걸 치지 않아? 아니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거를 왜 사람 면박을 줍니까? 그리고 당시 홍보본부장 있어요. 장서정이라고. 지금 나가셨는데 또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홍보본부장이 이거 담당 아니냐 게시판.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기다 아니다만 알려달라. 아니면 이게 그 한동훈이 아니고 이게 그 장인 장모가 아니다. 한마디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그게 어렵냐. 근데 맞으면 어렵죠. 이게 사실이면 어렵지. 근데 사실이 아니면 간단해요. 이 두 분이 주요 게시판 담당자였거든요. 그 두 분이 저한테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이거 확실하다. 이거 내가 캔다.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 별명이 좌파 태극기. 태극기 쪽에서 너 나랑 같이 가자. 태극기들이 저한테 슈퍼챗도 쏴줬어요. 세상 처음 진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슈퍼챗을 받아보니까 야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달콤하다.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야 이참에 이거 변절 한번 해야 되나 하다가 아니야. 나에겐 또 최상병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니들 내가 이거 박자 맞춰주니까 니들 편인지 알지. 나 최상병 이거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나 매운맛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진실을 밝히죠. 돌아왔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1년 3개월째 아직 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년 3개월 전에 간단하게 해결될 거를 아직도 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익명에 기대어 썼다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좀 짜치는 거지. 근데 이정주 기자님께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 들은 거면 이 문제는 이제 사법 처리나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기사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대응은 마치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체포방해나 뒤에 허위공문서 작성한 게 또 다른 재판을 불러오듯이 그렇죠. 그 후단이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밝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고소 치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뒷단이
좀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법적 문제가 꽤 클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못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짜치다를 이제 표현하잖아요. 인정할 때는 화끈하게 인정하는 거죠. 자기 가족에 대한 거 인정했잖아요. 가족이 동일 반복하게 쓴 것도 많이 있다는 거 다 꽤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분 동명이인 부분이라고 하면서 계속 발작하는 거잖아요. 발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짜친 거죠. 아니, 사과할 때는 프레임 자체가 저게 한동훈이 원하는 프레임인 게 그렇죠. 본인이 썼다, 가족이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뒤집고 싶은 거 아니에요? 쉽게 그때 말하면. 당 대표로서 이 이슈를 덮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렇지.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업무 방해나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발생하고 나서 그 사건이 자 한마디만 요약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짜쳐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외우고 다니죠. 제가 기사를 몇 개를 썼는데 그 11월 5일이 이제 밤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서버를 다운시켜요. 당 게시판에. 다운된 동안에 당시 문제됐던 진짜 수백 건의 글이 지워집니다. 관리자 말고는 접속할 수 없는데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지워지죠. 문제의 글들이. 그리고 그 나중에 이걸 진상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에서 진상조사단이 당직자들이 이제 꾸려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당대표실로부터 묘연의 전화 한 통이 와요. 진상조사 중단하라고. 아하. 이게 제 취재원이 해준 말이에요. 고위 당직자가. 그때 당시에 당대표는 누구? 한동훈. 예. 그러니까 당직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랄까요? 나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전화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대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당대표실에 전화가 와서 진상조사를 중단하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안 담긴 전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밝히시면 돼요. 내가 안 시켰으면 당대표 지시없이 어디 감히 진상조사를 그때 중단시켰던 그 밑에 수하 한 명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한 명은 던져줘야 돼. 두 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진상조사를 멈추게 한 부분이고 서버를 셧다운 시킨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글을 지운 거. 네. 이거 만약에 그 글 자체가 그 매크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한 거라면 그거 자체가 업무 방해인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셧다운 시키고 글을 삭제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건 무죄지만 그걸 남을 시키면 바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템보다 이정주 기자와 정우승 변호사가 활발한 아이템을 한번 억울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도 제가 그때 비유를 드렸는데 저희도 큰 걸로 저희가 막 이슈가 되고 싶어요. 저 이정주 기자님도 저도 손석희가 꿈이에요. 저도 이런 거 짜잘한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조영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 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토마토 방송에 또 인터뷰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또 뒷이야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단에서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 그것도 경찰 출신 그리고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좀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서 내용이 있는데 근데 24년 8월 27일에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옛 보좌진이라는 멤버들 중에 한 인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8월 27일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같은 해 7월 24일에 보니까 뭐 조찬 기록이 김병기 의원 기록에 있다라는 건데 자 의혹은 이런 내용인데요. 김병기 의원이나 그 또 상대가 되는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의 윤핵관이라는 의원 이게 방송에서 실명을 얘기를 안 하길래 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의원도 그렇고 모두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실명을 안 쓰시는데 아마 저를 고소했던 분 같긴 한데 누구지 모르죠 실명은. 근데 여튼 이게 정치가 아날로그적인 정서로 뒤에서 뭐 앞에선 싸워도 뒤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상하는 그걸 마냥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운용의 묘라든지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있죠. 문제는 그거에 대한 아젠다가 문제인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고
뭐 뒤에서 같이 풀고 저녁 먹고 이건 예, 안 예. 되는 거죠. 당에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원내 대표단에서 협상을 하다가 안 풀렸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막걸리도 한 사발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개인의 청탁 특히나 걸려 있는 어떤 개인의 문제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톡방을 봐도 같은 그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실제. 이래서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김병기 원대가 그동안 했던 협의 과정에서 약간씩 뭐 양보를 한다든지 약간 미심적인 퀘스천이 붙어 있는 것까지 다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래서 예. 이렇게 됐냐라고 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번을 본인이 다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나 수사를 해서 밝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김병주 의원이 큰일 날 뻔네. 김병기 의원이 직접 자백을 하거나 그 이번에 도지사 출마 선언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이 청탁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익명의 그 국힘의원이 밝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이번처럼 뭐 통화 녹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수사나 그렇죠. 물증이라는 게 없다면 물증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다만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그 주장만으로 그리고 그때 일정이 실제로 그분과 만나는 일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은 게 아닌가. 너무 많은 의혹이 왔고 사실은 이 건은 수사나 아니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기소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증거들이 많이 현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랑 오히려 섞어서 봐봐라 그때 의혹 중에 하나가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김병기 의원이 뉴스토마토에 나와서 자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때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비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무혐의를 받고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오늘 인터뷰에서 했었고 제명이 되더라도 나는 탈당은 안 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모르겠어요. 의혹이 뭐 여러 단계들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뭐 호텔이나 공항 뭐 의전 받은 거 혜택 받은 거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아들들 관련된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 부인이 2024년 총선 앞두고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당시에 얘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2명의 구의원이 탄원서를 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됐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당대표의 보좌진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부서실장에게 이게 전달이 됐다가 뭐 무마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옳다쿠나 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따지고 뭐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확인을 해야 되고 윤리심판원에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좀 뭔가 흘러간다는 생각도 일단 들거든요. 김병기 그 전 원대가 이제 내가 탈당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이제 답을 딱 확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 제명이 돼도 안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의원들에게 부담을 다 준 거죠. 의원 당원들에게 부담을 준 거죠.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분명히 인지 수사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예. 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과연 위너는 누굴까? 뭐 누가 무토막 자르듯이 승패 이런 게 아니지만 결국 이게 계속 논란이 지속될수록 부담은 당해가고 김병기 의원이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대가 분명히 있는 게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나 사실 지난번 원대도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게 버텨졌지 안 그랬으면 그게 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청와대까지 이 급전직하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명이 돼도 나는 안 나간다 하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 당원들 굉장히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본인이 사실은 백지로 놓고 결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겠다. 이제 저 메시지가 사실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공작정치 제 시즌 2가 지금 열린 거예요. 첫 번째는
의원 간의 녹음 파일을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 본인이 풀었든 본인 측근이 풀었든 간에 그 전화 돌려보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그 묘한 기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녹음도 아니고 예. 예, 이렇게 대면으로 대화하는 중에 그렇죠. 그리고 저 자리를 잘 보시면 강선우 의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자금 얘기를 어떻게 여러 명이서 합니까? 그러니까 둘만 있는 자리. 예, 그렇죠. 둘만 있는 자리 그것도 약간 심금을 터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환경에서 믿으니까 한 소리인데 그게 녹취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뭐 검증위원장, 검증 TF 있었고 많이 했죠. 예, 꽤나 어떤 주요 길목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라는 게 사실 꼭 돈이나 뭐 부정부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컷오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상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김병기 당시 검증 TF 있던 위원을 만났던 의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내 녹취는 없을까? 이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보면 오늘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뉴스토마토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도 뭐 여러 그 취재 상황에서 약간 소극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직접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탈당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이후 상황들은 또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당 내에 있는 인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